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유니티 모바일 게임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메모리 누수 패턴인 이벤트 핸들러 누수를 다뤄보겠습니다. 퍼블리셔가 구독자를 어떻게 붙잡는지, 플러스 이퀄 연산자가 IL 레벨에서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온디스트로이와 디스포즈, 온 디스에이블 중 언제 해제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가 왜 메모리 관리와 성능 파트에 들어와 있는지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C# 이벤트는 멀티캐스트 델리게이트 위에 얹혀 있습니다. 멀티캐스트 델리게이트란 여러 핸들러를 묶어 한 번에 호출하는 함수 참조 컬렉션입니다. 그런데 이 델리게이트는 구독자 객체를 강한 참조로 붙잡습니다. 즉, 이벤트 구독은 그 자체로 GC 루트 사슬을 확장하는 작업이고 해제 타이밍을 놓치는 순간 곧바로 누수가 됩니다. 게다가 유니티는 벨GC라는 비세대형 보수적 가비지 컬렉터를 쓰기 때문에 누수가 쌓일수록 GC가 순회해야 할 객체 그래프가 커지면서 프레임 드랍이 함께 따라옵니다. 이 구조를 신문사와 구독자 관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게임 매니저를 신문사, 화면에 떠있는 UI를 구독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구독자가 이사를 갔는데 구독 해지 전화를 걸지 않았다면 신문사는 계속 그 빈집 주소로 신문을 보냅니다. 신문사 장부에 주소가 남아있는 한 그 주소는 아직 살아있는 주소로 취급되는 거죠. C# 이벤트도 똑같습니다. 퍼블리셔가 구독자 명부, 즉 델리게이트의 인보케이션 리스트를 들고 있고 이 명부에는 구독자 인스턴스에 강한 참조가 들어있습니다. GC는 명부에 주소가 있는 한 그 인스턴스를 도달 가능하다고 판단해서 회수하지 않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왼쪽 GC 루트에서 시작해서 게임 매니저 싱글톤, 그리고 액션 인스턴스를 거쳐 오른쪽에 HP, 팝업까지 화살표가 이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팝업은 이미 디스트로이된 좀비 상태지만 이 화살표 사슬이 끊어지지 않는 한 GC는 회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GC 루트에서 출발해 도달 가능한 경로가 하나라도 있으면 그 객체는 영원히 힙에 남게 됩니다. 코드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5번째 줄을 보면 게임 매니저는 정적 인스턴스 싱글톤입니다. 이 인스턴스는 앱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습니다. 6번째 줄에는 온 플레이어 데미지드 이벤트가 선언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 HP 팝업 클래스는 14번째 줄에서 생성자 안에서 이 이벤트에 플러스 이퀄로 구독합니다. 여기서 문제는 팝업을 생성하고 로컬 변수까지 버려도 게임 매니저 인스턴스가 살아있는 한 이 팝업은 GC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해제 코드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쉽게 풀어보면 플러스 이퀄 연산자는 퍼블리셔가 이 구독자에게 이벤트가 나면 연락해달라는 요청을 자기 명부에 적는 행위입니다. 연락처 역할을 하는 델리게이트에는 구독자 인스턴스 포인터가 그대로 박혀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C샵의 이벤트 키워드는 어드 언더바 스타와 리무브 언더바 스타라는 한 쌍의 접근자 메서드, 그리고 패킹 필드라고 부르는 델리게이트 필드로 구성됩니다. 플러스 이퀄은 이 어드 언더바 접근자 호출로 컴파일되고 내부에서는 델리게이트.콤바인으로 기존 델리게이트와 새 델리게이트를 합친 새 인스턴스를 만들어 필드에 원자적으로 교체합니다. 교체 방식은 interrupt.compare exchange를 쓰는 락프리 방식입니다. 컴파일러 변환 흐름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맨 위에 C# 소스 퍼블리셔 onping 플러스 이퀄 핸들핑 한 줄이 중간에서는 IL로 변환되면서 LDFTN으로 메서드 포인터를 로드하고 new 옵지로 새 액션 인스턴스를 할당한 다음 콜버트로 퍼블리셔의 어드원핑 접근자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 어드 접근자 내부에서는 델리게이트.콤바인과 interrupt.compare exchange로 락프리,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즉, 한 번의 플러스 이퀄 뒤에는 이렇게 3단계 변환이 숨어 있는 겁니다. 이제 내부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3번째 줄을 보시면 퍼블리셔 클래스에 액션 타입 온핑 이벤트가 선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독자 쪽 13번째 줄에서 언더바 펍.온핑 플러스 이퀄 핸들핑으로 구독을 걸고 있죠. 이 플러스 이퀄 한 줄이 컴파일되면 어드 온핑 접근자 호출로 바뀝니다. 바로 다음 씬에서 이 어드 접근자의 실제 IL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디스포즈 메서드 안쪽인 17번째 줄을 보시면 마이너스 이퀄 핸들핑으로 구독을 해제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이퀄은 리무브 온핑 접근자 호출로 컴파일됩니다. 여기서 주목하실 점은 구독자가 디스포즈를 호출해야만 퍼블리셔의 명부에서 자기 이름이 빠진다는 겁니다. 디스포즈를 깜빡하면 퍼블리셔는 계속 구독자를 붙잡고 있게 됩니다. 퍼블리셔 어드원핑의 IL 코드입니다. 주석이 달린 첫 번째 줄에서 보시듯 이것이 플러스 이퀄의 실체입니다. 5번째 줄의 LD/FLD 인스트럭션이 기존 델리게이트를 읽어옵니다. 그리고 11번째 줄이 핵심인데 콜 델리게이트 콜론 콤바인으로 기존 호출 목록과 새 핸들러를 합쳐 완전히 새로운 액션 인스턴스를 반환합니다. 중요한 건 기존 델리게이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매번 새 인스턴스를 만든다는 점입니다. 마치 문자열처럼 원본은 수정하지 않고 새로 만들어서 교체하는 방식이죠. 이어서 18번째 줄을 보시면 콜 인터럽트 콜론 컴페어 익스체인지가 나옵니다. 이것은 락 없이 원자적으로 필드 값을 교체하는 연산입니다. 그런데 22번째 줄의 비엔이 다던다데스는 제시도 루프입니다.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플러스 이퀄을 호출해서 경쟁이 발생하면 값이 바뀐 것을 감지하고 루프를 돌아 다시 시도합니다. 이 구조 때문에 플러스 이퀄 한 번은 단순 메소드 호출보다 비용이 조금 더 크고 매 프레임 반복하면 GC 스파이크의 원인이 됩니다. 마지막 주석에 있듯 마이너스 이퀄도 delegate.combine 자리가 delegate.remove로만 바뀔 뿐 구조는 동일합니다. 이번에는 플러스 이퀄을 쓴 호출자, 즉 구독자 쪽 IL입니다. 네 번째 줄을 보시면 LDR-0이 있는데 이것이 디스, 바로 핸들픽 메서드의 타겟을 스택에 올리는 인스트럭션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6번째 줄 뉴옵지 액션 ctol 오브젝트 컴마 네이티브 인트입니다. 이 한 줄이 누수의 물리적 원인입니다. 플러스 이퀄 할 때마다 힙의 액션 델리게이트 객체가 새로 하나 할당됩니다. 생성자의 첫 인자가 오브젝트 타입의 디스이기 때문에 델리게이트 내부 언더바 타겟 필드가 구독자 인스턴스를 강한 참조로 붙잡게 됩니다. 결국 델리게이트가 살아있는 한 구독자도 살아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본 IL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3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뉴옵지 액션 ctol 플러스 이퀄마다 힙의 새 액션 델리게이트가 하나씩 생성되고 이 델리게이트의 언더바 타겟 필드가 구독자를 강한 참조로 붙잡습니다. 이 한 줄이 누수의 물리적 원인입니다. 둘째, delegate.combine 기존 델리게이트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do invocation 리스트를 합친 완전히 새로운 불변 델리게이트를 반환합니다. 문자열과 같은 방식이죠. 셋째, interrupt.compare exchange 플러스 비인이 제시도 루프 이벤트의 기본 어드와 리무브는 락프리로 스레드 안전성을 보장하지만 그만큼 비용이 따라옵니다. 매 프레임 반복하면 GC 스파이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델리게이트가 실제로 붙잡는 것의 메모리 레이아웃입니다. 왼쪽 시스템.액션 인스턴스 박스를 보시면 3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언더바 타겟은 오브젝트 타입, 언더바 메서드 PTR은 int PTR 타입, 그리고 언더바 인보케이션, 리스트는 델리게이트 배열입니다. 여기서 언더바 타겟 화살표가 오른쪽에 HP바 팝업 인스턴스를 강한 참조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팝업 자체가 텍스처, 캔버스, 자식 게임 오브젝트까지 전부 다시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누수가 나면 팝업 하나가 아니라 그 덩어리 전체가 힙에 남게 됩니다. 모바일에서 200에서 500kB짜리 UI 하나가 100개 쌓이면 순식간에 수십 메가바이트 누수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플러스 이퀄하고 언제 마이너스 이퀄을 해야 할까요?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구독과 해제는 반드시 짝으로 같은 생명주기 단위 안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on enable에서 플러스 이퀄을 걸었다면 on disable에서 마이너스 이퀄, 생성자에서 플러스 이퀄을 걸었다면 디스포즈에서 마이너스 이퀄처럼 짝을 맞춰야 합니다. 특히 유니티 모노 비헤이비어는 set active pulse로 비활성화됐다가 set active true로 재활성화되는 일이 빈번하므로 on enable과 on disable 짝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브젝트 풀링, 즉 쓰고 버리는 대신 비활성화해 재사용하는 패턴과도 잘 맞습니다. 이제 누수가 발생하는 비포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쪽 게임 이벤트는 싱글톤 퍼블리셔이고 on score changed라는 이벤트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스코어 텍스트 모노 비헤이비어를 보시면 15번째 줄에서 스타트 시점에 게임 이벤트 인스턴스에 on score changed 이벤트에 구독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퀄 업데이트 텍스트 구독 한 줄이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8번째 줄의 주석을 보시면 on destroy나 on disable 어디에도 마이너스 이퀄이 없습니다. 해제 코드가 아예 빠져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되면 게임 이벤트 싱글톤이 이 객체를 영원히 붙잡게 됩니다. 씬을 열었다 닫기를 반복하면 on score changed의 invocation 리스트가 1, 2, 3n으로 계속 늘어나고 점수가 한번 바뀔 때마다 이미 파괴된 스코어 텍스트들의 업데이트 텍스트가 모두 호출되어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연달아 찍힙니다. 애프터 코드입니다. 6번째 줄과 7번째 줄이 핵심인데 on enable에서 구독하고 on disable에서 해제하는 짝을 맞췄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람다 대신 메서드 그룹인 업데이트 텍스트를 그대로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마이너스 이퀄이 같은 델리게이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인데 왜 그런지는 바로 다음에 IL 비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씬을 1000번 왕복해도 인보케이션 리스트는 항상 1로 유지되고 누수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메서드 그룹과 람다가 IL 레벨에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메서드 그룹인 플러스 이퀄 업데이트 텍스트의 IL을 보시죠.
메소드 그룹 IL입니다. 첫 번째 줄 LDFTN이 업데이트 텍스트 메소드 포인터를 로드하고 두 번째 줄 new obj에서 이 포인터를 담은 액션 인스턴스를 힙에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서 어두운 스코어 체인지드 접근자를 호출해 구독을 겁니다. 핵심은 나중에 마이너스 이퀄을 할 때도 똑같은 LDFTN 업데이트 텍스트가 다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메소드 포인터가 동일하니 delegate.remove가 리스트에서 정확히 일치하는 엔트리를 찾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람다로 구독하고 해제한 경우입니다. 위쪽 구독 시점인 두 번째 줄을 보시면 LDFTN이 가리키는 것이 bad_subscriber.coxe.ctor_coxe b_1_0이라는 컴파일러 자동 생성 숨은 메서드입니다. 그런데 아래쪽 해제 시점인 일곱 번째 줄을 보시면 가리키는 메서드가 b_2_0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같은 람다 리터럴을 써도 컴파일러는 구독용과 해제용을 서로 다른 숨은 메서드로 생성합니다. delegate의 언더바 메서드 PTR이 다르기 때문에 delegate.remove는 일치하는 엔트리를 찾지 못하고 조용히 실패합니다. 예외조차 나지 않습니다. 즉, 람다로 구독하고 람다로 해제하면 누수가 확정되는 겁니다. 그럼 람다를 꼭 써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필드에 캐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번째 줄에서 언더바 핸들러 필드를 액션 타입으로 선언하고 여덟 번째 줄에서 람다를 한 번만 만들어 이 필드에 저장합니다. 그 다음 플러스 이퀄로 언더바 핸들러를 구독하고 11번째 줄 디스포즈에서 마이너스 이퀄로 같은 언더바 핸들러를 해제합니다. 이렇게 하면 구독과 해제가 완전히 동일한 액션 인스턴스를 참조하므로 delegate.remove가 성공합니다. 다만 저는 가급적이면 이 방식보다 메서드 그룹 쪽을 추천드립니다. 코드가 더 짧고 실수 여지도 적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실무에서 자주 헷갈리는 부분 하나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유니티 버튼 다돈 클릭은 왜 누수에 비교적 강할까요? 유니티 이벤트는 순수 C# 이벤트와 동작이 조금 다릅니다. 인스펙터에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연결한 리스너는 유니티 엔진이 직렬화 시점에 타겟을 유니티 엔진.오브젝트 참조로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인보크 직전에 C++ 레이어에서 타겟이 파괴됐는지 검사한 뒤 파괴됐으면 호출을 스킵합니다. 그래서 인스펙터 기반 리스너는 실수로 해제를 빠뜨려도 누수로 번지지 않습니다. 반면 코드로 어드 리스너를 호출해 등록한 리스너는 유니티 이벤트 내부 m_콜스 리스트에 강한 참조로 남아있어서 순수 C# 이벤트와 똑같이 누수가 납니다. 표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 인스펙터 드래그 앤 드롭 방식은 퍼시스턴트 콜스에 직렬화되어 저장되고 약한 검증이 붙기 때문에 누수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두 번째 행 버튼 .on 클릭 .어드 리스너 방식은 런타임 콜스라는 강한 참조 리스트에 쌓여서 해제가 필수입니다. 세 번째 행 C# 이벤트는 델리게이트의 인보케이션 리스트에 저장되어 역시 해제가 필수입니다. 유니티 실전 규칙은 간단합니다. 인스펙터로 붙일 수 있으면 인스펙터로 런타임 동적 연결은 어드 리스너와 리무브 리스너 짝을 꼭 맞추세요. 이제 신입 개발자가 가장 자주 반복하는 세 가지 실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람다로 구독하고 똑같이 람다로 해제하는 패턴입니다. 언뜻 보면 대칭이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해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줄에서 람다 D show 어싱 D로 구독하고 네 번째 줄에서 똑같아 보이는 람다로 해제하는 코드입니다. 코드 작성자 입장에서는 대칭이지만 앞서 본 IL에서 확인했듯 두 람다는 컴파일러가 서로 다른 숨은 메서드로 생성합니다. 델리게이트의 메서드 포인터가 다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퀄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리턴됩니다. 경고도 예외도 안 나는 조용한 실패죠. 누수 확정입니다. 올바른 패턴은 메서드 그룹을 쓰거나 정람다를 써야 한다면 필드에 캐시하는 것입니다. 바로 메서드 그룹으로 고친 코드를 보시죠. 세 번째 줄과 네 번째 줄에서 익명 람다 대신 메서드 그룹 쇼우를 직접 전달하고 있습니다. 플러스 이퀄 쇼우, 마이너스 이퀄 쇼우 이렇게 하면 매번 새 액션이 할당되긴 하지만 언더바 타겟과 언더바 메서드 PTR이 동일하기 때문에 delegate.remove가 invocation 리스트에서 정확히 엔트리를 찾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누수가 사라지죠. 두 번째 함정은 awake나 start에서 구독하고 온 destroy에서만 해제하는 패턴입니다. 싱글십만 생각하면 괜찮아 보이지만 오브젝트 풀링을 도입하는 순간 깨집니다. 세 번째 줄에서 스타트 시점에 구독하고 네 번째 줄에서 온 destroy 시점에 해제합니다. 문제는 적 HUD를 비활성화해서 풀로 되돌려 놓아도 온 destroy는 호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풀에 있는 동안 구독은 여전히 살아있어서 보이지도 않는 죽은 HUD가 계속 플래시 이벤트를 받아 실행합니다. 게임 진행 내내 이런 유령 핸들러가 누적되는 거죠. 올바른 패턴은 on enable과 on disable 짝을 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줄 on enable에서 구독하고 네 번째 줄 on disable에서 해제합니다. on disable은
비활성화, 파괴, 앱 종류 이 세 경우 모두에서 호출되기 때문에 풀링 환경에서도 누수가 나지 않습니다. 풀로 돌아가면서 자동으로 구독이 끊기고 다시 꺼냈을 때 온 이네이블에서 다시 붙는 거죠. 제가 추천드리는 거의 모든 경우에서 이 패턴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을 쓰는 패턴입니다. 조건에 따라 구독 여부를 켰다 껐다 하고 싶을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업데이트 안에서 이지 포커싱 상태에 따라 매 프레임 플러스 이퀄이나 마이너스 이퀄을 호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본 IL에서 뉴옵지 액션.cty를 기억하시죠? 플러스 이퀄 한 번마다 액션 인스턴스가 힙에 새로 하나 할당됩니다. 60프레임 기준으로 초당 최대 120번의 액션 할당. 거기에 델리게이트.콤바인으로 인보케이션, 리스트 배열이 매번 새로 할당됩니다. 유니티 모바일의 벨 GC는 몇 초 내로 수 메가바이트의 GC 압박이 누적되면서 프레임 스파이크가 바로 찾아옵니다. 올바른 패턴은 구독 자체는 한 번만 걸어두고 실행 여부를 핸들러 내부에서 상태 플래그로 분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줄과 두 번째 줄을 보시면 구독과 해제는 온 이네이블과 온 디스에이블에만 두고 업데이트 루프에서는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 여섯 번째 줄에서 핸들 틱 핸들러 내부에 if, not, is, focusing, 리턴을 넣어 조기 리턴으로 분기합니다. 이렇게 하면 매 프레임 액션 할당과 델리게이트.콤바인이 사라지고 조건이 맞지 않을 때는 함수 호출 한 번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구독 관리와 실행 조건을 분리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약한 이벤트 패턴, 즉 위크 이벤트 핸들러를 쓰면 해제를 깜빡해도 자동으로 누수가 안 난다던데 이걸 쓰면 안 되나요? 원리는 깔끔합니다. 퍼블리셔가 구독자를 위크 레퍼런스로 쥐는 방식인데 위크 레퍼런스는 GC의 회수를 막지 않는 참조죠. 하지만 유니티 모바일 실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쓰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보일러플레이트가 많습니다. 핸들러 래퍼와 약참조 검사, 자동 제거 로직을 직접 구현하거나 라이브러리를 붙여야 합니다. 온 디세이블에서 마이너스 이퀄 한 줄이면 끝나는 문제에 굳이 복잡도를 더하는 셈이죠. 둘째, 위크 레퍼런스 자체가 힙 객체입니다. 구독 한 건당 위크 레퍼런스 플러스 레퍼 델리게이트 최소 2개의 추가 객체가 힙에 뜨고 위크 레퍼런스 타겟 접근마다 핸들 체크 오버헤드가 붙습니다. 셋째, GC 타이밍이 불확실합니다. 구독자가 이미 쓰레기이지만 아직 GC가 돌지 않아 이벤트가 한두 번 더 실행되는 순간이 생기는데 이게 미싱 레퍼런스 익셉션이 간헐적으로 터지는 원인이 됩니다. 명시적 마이너스 이퀄보다 디버깅이 몇 배 어렵죠. 유니티에서 약참조 이벤트가 의미 있는 경우는 플러그인이나 MVVM, 프레임워크, 데이터 바인딩 라이브러리처럼 구독자 생명주기를 프레임워크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뿐입니다. 게임 로직에서는 온 이네이블, 온 디스에이블 짝의 메서드 그룹 구독이 항상 더 간단하고 빠릅니다. 보너스 함정을 하나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스태틱 이벤트는 퍼블리셔 자체가 앱 도메인 수명 동안 살아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누수가 한번 생기면 게임을 끌 때까지 회복되지 않습니다. 싱글톤이나 정적 이벤트를 쓰려면 구독 해제 규칙을 2배 더 엄격하게 지켜야 합니다. 저는 신입 개발자분들께 가급적이면 스태틱 이벤트 대신 싱글톤 인스턴스에 인스턴스 이벤트를 두고 필요할 때 인스턴스를 교체하는 패턴을 권장드립니다. 이어서 C# 버전별 변화를 보겠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벤트 키워드와 델리게이트.콤바인 리무브의 의미로는 C# 1.0 이후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주변부 문법이 계속 개선되었습니다. C# 2.0에서는 익명 메서드와 액션 펑크 같은 제네릭 델리게이트가 추가되어 이벤트 핸들러 제네릭 남용이 줄었습니다. C# 3.0에서 들어온 람다 표현식은 양날의 검이죠. 간결해졌지만 오늘 보신 람다 구독, 해제 실패 함정이 여기서 태어났습니다. C# 6.0의 널 조건, 연산자 덕분에 온 핑, 물음표점 인보크 한 줄로 멀티스레드 안전 호출이 가능해졌고 C# 7.0 이후의 표현식 본문 문법 덕분에 온 이네이블과 온 디스에이블의 구독을 한 줄로 쓸 수 있게 됐습니다. C# 8.0의 유징선언은 아이디스포저블을 구현한 구독자의 해제 범위를 좁혀주죠. C# 1 점대 스타일의 수동 이벤트 구현입니다. 다섯 번째 줄처럼 이벤트 키워드 뒤에 어드와 리무브 접근자를 직접 구현했습니다. 일곱 번째 줄은 델리게이트.콤바인, 여덟 번째 줄은 델리게이트.리무브를 호출하는데 사실 컴파일러가 자동 생성하는 것과 본질은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엔 인터럽트.컴페어 익스체인지가 없어서 스레드 안전하지 않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손으로 작성할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현대 C# 스타일입니다. 세 번째 줄처럼 퍼블릭 이벤트 액션 온 핑 한 줄이면 컴파일러가 스레드 안전한 어드와 리무브를 자동 생성해줍니다. IL 결과는 앞서 본 인터럽트.컴페어 익스체인지
루프 버전이 되고, 스레드 안전성이 무료로 주어지는 대신 플러스 이퀄 비용이 메서드 호출 플러스 원자 연산 한 번으로 소폭 증가합니다. 유니티 메인 스레드에서는 눈에 띄는 비용이 아니니 이 스타일을 쓰시면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유니티의 C# 버전 지원 현황입니다. 유니티 2021 ATS 이후는 C#9 유니티 2022, ATS는 C#9 일부, 유니티 6은 C#9부터 10까지 지원합니다. 하지만 어느 버전이든 이벤트의 의미로는 완전히 동일합니다. 구독했으면 해제하라는 규칙은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 8개로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플러스 이퀄 한 줄마다 짝이 되는 마이너스 이퀄이 같은 파일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델리게이트의 언더바 타겟이 구독자를 강참조로 붙였기 때문이죠. 둘째, 구독은 on enable, 해제는 on disable에 두어 오브젝트 풀링에서도 누수가 나지 않게 합니다. 셋째, 핸들러는 메서드 그룹이나 필드에 캐시한 람다로 전달합니다. 익명 람다는 마이너스 이퀄 시 다른 인스턴스로 컴파일되어 제거에 실패합니다. 넷째, 업데이트 루프 안에서 플러스 이퀄, 마이너스 이퀄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맵프레임 뉴 옵젝션과 델리게이트 콤바인이 GC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다섯째, 일반 C# 클래스는 IDisposa블을 구현하고 디스포즈에서 마이너스 이퀄을 합니다. 여섯째, 유니티 이벤트 어드 리스너로 동적 등록했다면 리무브 리스너로 반드시 해제합니다. 일곱째, 스태틱 이벤트는 해제 규칙을 2배 엄격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여덟째, 위크 이벤트 핸들러는 프레임워크 영역에만 쓰고 게임 로직에서는 명시적 마이너스 이퀄을 씁니다. 한 줄로 정리하면 플러스 이퀄은 구독자 인스턴스를 퍼블리셔의 GC, 루트 4슬에 묶는 작업입니다. 묶었으면 풀어야 합니다. 풀지 않으면 프로파일러의 메모리 탭에 죽은 객체들이 차곡차곡 쌓여 언젠가 모바일에서 앱이 튕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깊은 메모리 관리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